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워할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상반신 풀샷을 촬영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학습 주제는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학습 주제는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이제 다음 주 9월 21일 월요일부터 중학교 등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와! 너무 좋다! 여러분들을 기다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레고 부푼 마음을 안고 힘차게 오늘 수업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동물과 에너지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주요 개념은 심장 그리고 혈관입니다. 혈액은 요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럼 순환계는 뭐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으로 보내야 돼요. 즉 세포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전달해 주려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몸속에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혈액 운반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혈액순환 그러죠. 그래서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 요 세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혈액이 지나가야 될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게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순환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심장, 하트. 심장은 여러분들 딱 가슴을 오른손으로 가운데 명치를 딱 눌렀을 때 거기서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먹 정도의 크기예요.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심장에 있는 근육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심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심장의 자세한 작동 원리는 생물 1, 2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펌프질을 한다는 건 눌렀다, 돌아갔다, 눌렀다, 돌아갔다입니다. 즉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뿜어내려면 심장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바깥으로 뿜어내고 다시 혈액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완을 해서 넓혀줘야 됩니다. 이 원리가 심장 박동이에요. 수축과 이완하는 게 심장 박동입니다. 쿵쾅 쿵쾅.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뿜어내고 받아들이고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심장의 역할입니다. 하트. 자, 그럼 심장을 이제 해부했을 때, 심장을 실제로 보았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심장은 크게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고 두 개의 동맥과 두 개의 정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맥과 정맥의 차이점은 뭐냐? 동맥은 피가 심장에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갈 때 지나는 통로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심방과 심실은 심방은 심장의 위쪽에 있는 공간,
심실은 아래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고, 심장의 좌측, 그러니까 내 왼손이 있는 쪽이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부르고, 오른손이 있는 오른쪽이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과 심실 중에 심실의 벽이 엄청 두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서 심실에서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 피를 뿜어져 낼 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심장 벽이 두꺼워야 됩니다. 이게 얇아버리게 되면 피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뿜어져 나가는 심실 쪽은 두꺼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두꺼운지도 정리해둬야 돼요. 또한 혈관에서 중요한 게 이제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 심장에서도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괄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 얘네들이 열려 있는데, 피가 거꾸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 판막이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즉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판막은 어느 곳에 있느냐? 심방과 심실 사이, 여기에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하나,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한 개씩 있습니다. 피가 역류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수도관이 역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물 터지고. 그럼 심장에서 어떻게 혈액순환을 하냐? 우선 정맥으로 들어와요. 피가. 이렇게. 정맥으로 들어와서 동맥으로 나갑니다. 정맥으로 들어와서 동맥으로 나갑니다. 찾아볼게요. 그럼 지워보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면, 먼저 폐 정맥으로 피가 들어온 게 좌심방에서 좌심진을 지나 폐 동맥으로 뿜어져 나가요. 이게 첫 번째 순환이고, 두 번째는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우심방을 지나 우심실을 지나 폐동맥으로 나갑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심장에서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은 대정막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간 다음에 폐동맥으로 나가고,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을 지나 좌심실로 온 아이는 대동맥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정맥으로 나온 건 폐동맥, 폐정맥으로 들어온 건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맥과 동맥으로 바뀌고 대랑 폐랑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요. 심장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장의 구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판막의 위치, 심실과 심방 중에 혈관벽이 두꺼운 데가 어디냐, 두꺼운 곳이 어디냐, 벽이. 그리고 폐정맥으로 들어온 게 어디로 나가냐, 대정맥으로 들어온 게 어디로 나가느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 좀 다시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잘 지우고. 정리를 하면,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고, 심실이 심방보다 두껍다. 왜냐하면 혈액을 뿜어져 내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한 혈액이 뿜어져 나갈 때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실과 심방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다 이겁니다.
혈액은 어떤 식으로 흐르냐? 먼저 대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 우심지를 지나 폐동맥으로 나가고, 폐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방, 좌심지를 지나 대동맥으로 나간다입니다. 정맥은 피가 들어오는 곳, 동맥은 피가 뿜어져 나가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봅시다. 구조.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이라는 녀석은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으로 피가 들어오니까 압력이 작아요, 이때에는. 그래서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맥은 피가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 심실은 혈액을 심장에서 뿜어져 내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엄청나게 두껍고 탄력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맥이라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룰 건데, 동맥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이 처음 지나는 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동맥이 정맥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맥으로는 피가 뿜어져 나가고 정맥으로는 들어오기 때문에 동맥이 더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맥도 정맥보다 두껍다 이겁니다.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심방, 심실, 동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심장의 구조를 살펴봤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세포한테 영양분을 전달해 주려면 혈액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 혈액이 이동하는 게 뭐예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되어 있다. 심장에서 먼저 혈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아주 두꺼운 혈관인 동맥으로 가요. 그러면 동맥에서 나온 혈액이 각각 세포한테 가야겠죠. 각각 세포한테 전달될 때 필요한 게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가락 끝, 손가락 끝, 귀 끝, 머리 끝까지 가야겠죠. 이때 손가락 끝, 발끝, 귀 끝, 머리 끝 이런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영양분을 막 전달해 주겠죠, 세포한테. 다 전달해 주고 남은 혈액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심장으로 와야겠죠. 이게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맥에서 영양분이 있는 혈액을 생산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한테 전달해주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양분을 잔뜩 머금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 물질기관 요게 나중에 이제 호흡과 연관되어 있어요.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럼 영양분이 가득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고 그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각 세포한테 영양분을 줍니다. 영양분을 줘요. 그러면 이 세포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호흡을 하겠죠. 여러분들 호흡을 하면 뭐가 나와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쓰레기를 갖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와요. 그럼 심장에서 다시 깨끗한 혈액으로,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서 세포한테 양분을 줍니다. 그럼 세포가 호흡하고 나면 찌꺼기를 또 받아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혈액이 순환합니다. 양분을 주고 쓰레기를 가져와서 쓰레기 처리하고 또 양분을 주고 쓰레기 처리하고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거나 까졌을 때 피가 나오는 거는 혈관이 터진 건데 그때 터지는 혈관들은 모세혈관이에요. 우리가 동맥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동맥은 몸 깊숙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동맥이 이제 끊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면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그냥 막 새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동맥이 끊어지면 거의 죽습니다. 즉사한다고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혈관이에요. 동맥은 아주 몸속 깊숙이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맥도 마찬가지로 몸속에 있는데 이 모세혈관보다는 정맥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피나는 게 이제 모세혈관이죠. 그럼 여러분들 막 운동하고 나면 여기 힘줄 보이죠? 푸른색 힘줄. 이게 정맥이에요, 정맥. 우리가 주사 넣을 때 여기다 약 넣잖아요. 이건 정맥입니다. 그리고 뭐 손끝, 발끝 같은 데 까졌을 때 나오는 피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피고, 이 동맥은 쉽게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동맥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한 혈관이에요. 동맥이라는 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올 때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두껍고 탄력이 강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견딜 수 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니까 동맥보다는 압력을 덜 받아요. 그래서 탄력이 약합니다. 정맥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판막이 있다는 거예요. 판막. 심장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거꾸로 흘러버리게 되면 큰일 나니까 거꾸로 흘리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사 넣을 때 이렇게 고무줄로 짠매잖아요. 팔 같은 데를. 그럼 혈관이 두꺼워지죠. 짠매니까 혈액이 흐르는 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흘러가던 혈액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막에 의해서 혈액이 막 고이게 되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판막을 보고 싶으면 혈관을 좀 눌러보면 돼요. 그럼 판막에 있는 곳에서 피가 고이기 때문에 이게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맥은 판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으로 매우 얇아서 넘어지거나 칼에 베었을 때 나오는 피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피입니다. 혈관면이 매우 얇고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이 주변 세포한테 양분을 주고 주변 세포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받아서 오는 겁니다. 즉 물질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혈관 세 종류를 살펴봤고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하나 뭐 남았나요?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보내는 게 누구예요? 혈액입니다. 혈액, 블러드, 피. 이 다음에나 배우는 게 피를 배우게 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심장 별거 아니죠? 간단합니다. 자, 오늘 순환계를 잇는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 어땠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똑똑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등교 개학이 더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만납시다. 안녕! 화이팅!